여러분이 생활과 과학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2021학년도 양주백석고등학교 교육과정 박람회에서 생활과 과학 교과 소개를 맡은 김동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학년을 올라가기 앞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 때 나에게 이득이 될까에 대한 고민이 진심으로 많을 시기일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생활과 과학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냐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과 같은 여러분들의 고민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대학 전공별 학과, 그리고 여러분들 이수권장 과목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진로 적합성이에요. 여러분들 중학교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던 것이 너 어디를 생각하고 있냐? 무슨 진로 계열, 어떤 직업을 고민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정시나 수시, 특히 수시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 진로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게 여러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표준 평가 요소이고 요것은 건국대 입학처 입학전형센터에서 제공한 표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렇게 다양한 여러분들 학생 지원자에 대해서 우리 대학에 어떤 대학에 지원한 그 지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교과를 선택을 하냐가 어디에 평가 요소에 지금 엮여 있냐면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평가 요소에 우리가 엮여 있어요. 자, 그래서 세부적인 평가 항목을 보게 되면은 전공 관련한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인데 당신이 어떤 전공 관련된 교과목을 들었느냐, 당신이 지금 우리 어떠한 대학의 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어 하는데 당신이 그 학과와 관련된 어떤 전공을 들었으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취도가 어떠냐라는 게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종 평가를 할 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서 어떤 전공에서 어떤 교과목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좀 더 유리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내 친구 따라서 혹은 이게 좀 쉬울 것 같아서 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활과 과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우리가 진로와 관련해서 전공이 나에게 어떤 전공이 적합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됐잖아요. 자, 그러면 생활과 과학은 어떤 진로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 이 에듀넷은 대표적으로 교육 대표 사이트인데 이 에듀넷에 올라와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안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생활과 과학이라는 이 교과는 자, 탐구 중에서도요. 자, 탐구 과목이죠. 과학입니다. 그 과학 중에서도 진로 선택이라는 이 탭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로 선택에 생활과 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진로 선택인데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와 함께 이 생활과학과 과학이 진로 선택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2 과목들과 같이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닌가, 내가 이해를 하나도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 생활과 과학이라는 게 어떤 과목이냐면 자,
생활과학 과학이 어떤 과목이냐면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을 이수한 학생입니다. 그렇게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기본적인 과목이죠. 그렇게 기본적인 과학만 이수한 학생이 이제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과학적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리학 2, 화학 2, 생명 2, 지구 2는 여기 보면은 다 여기 이렇게 화학 1은 생명과학 1을 그리고 물리학 1을 배운 사람들이 더욱더 심화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이 생활과학 과학은 절대 심화된 내용이 아니다. 이 내용에서 더 이상 심화가 되지 않고 그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가보고 내가 더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이다. 그러니까 심각할 필요가 없고 즐겁게 배워나가면 되는 게 바로 이 생활과 과학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생활과 과학이 너무 이렇게 깊이 있게 과학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궁금한 그럼 도대체 생활과학을 배워서 어떤 이 진로에 영향이 있느냐? 어떤 것들과 연관이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알아보게 되면 일단 과학 교과이면서도 인문사회 계열 인문학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문사회 계열의 인문학 분야와 연관이 있어요. 무엇을 배우는가 했더니 역사나 고고학, 철학, 윤리 이런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친구들은 생활과학을 배우는 게 내 이제 전공 적합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두말할 거 없이 자연과학 쪽에는 당연히 생활과학이 깊은 연관들이 있겠죠. 특히 의료보건 쪽을 가보니 의료보건 쪽은 뭐 간호학과, 약학과, 뭐 의대, 임상병리학 뭐 이런 쪽이 있겠지요. 여기에서도 화학투, 생명과학투, 융합과학 이런 것들과 함께 생활과 과학이 딱하니 있는 것을 보이네요. 자, 생활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활과 과학이 이러한 의료 계열, 보건 계열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과 과학, 우리 식품 영양, 의상학과 의류학, 조리학,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우리 실제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이런 것과도 생활과 과학이 깊이 있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갈 수 있겠고요. 당연히 자연과학에서도 우리가 깊이 있는 자연에 대한 탐구를 하는 이러한 자연과학계에서도 사회생활에서 과학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를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생활과 과학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과목이다 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공학 계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학 계열, 건축과 환경은 우리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의식주 중에 의에 속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공대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남학생들이 좀 많았는데 이제는 남녀 학생 할 거 없이 이 공학 계열로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생활과 과학은 이 공학 계열 중에서도 건축 이러한 환경에서도 빠질 수가 없겠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기계, 전자, 컴퓨터, 생활과 과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계, 전자, 컴퓨터는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굉장히 우리 인기가 있는 직종들이죠. 그리고 진로 계열 쪽이고요. 여기 여러분 컴퓨터 공학도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기초 과목에 해당하는 수학, 물리학, 화학 이런 쪽에 희망하는 친구들도 생활과 과학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알고 있는 개념을 이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재료공학을 들어가 보니 자, 여기서는 뭐 설비, 정보, 인간과 물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조금 이제 물질, 재료에 대한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 계열에 속할 텐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생활과 과학을 배우면 우리가 좋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술체육 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체육 쪽은 이 체육 쪽, 왜냐하면 우리 체육은 건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건강하면은 우리가 먹고 그리고 생활하는 데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과학이거든요. 우리가 체육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단순히 운동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이나 개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운동, 재활, 스포츠, 레저학, 생활체육 이처럼 체육에 관련이 있고 관심이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 생활과 과학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과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교육 계열로 가보겠습니다. 네, 교육 계열은 딱히 이제 관련된 과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 교육 계열은 좀 넓은 과목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그리고 예술, 체육, 교육 계열 이렇게 다방면의 진로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과 알아보고 있는 생활과 과학은 빠지지 않는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생활과 과학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이 뭐냐 했더니 우리가 이 진로 선택 과목인 생활과 과학을 선택을 하면 성취도는 3단계로 80 이상 우리가 이제 점수를 80점 이상 맞으면 A, 그 다음 60에서 80 미만은 B, 그 다음 60 미만은 C로 성취도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쭉 등급을 받죠. 그러한 석차 등급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등급이 조금 생활과학에서 안 나올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들의 뭐 국어, 수학, 영어에서 받은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이렇게 등급과 영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건 아까 알아봤죠. 우리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생활과 과학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생활과 과학에서는 뭘 배우냐? 자, 교과서 선생님이 목차를 캡처해 왔어요. 자, 건강한 생활. 건강에 대해서 배워야겠지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럼 뭘 먹어야 되냐?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냐? 식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질이 나아지다 보니까 아름답게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뭘 바르고 이제 해야 우리가 건강하고 뭘 입어야 되냐? 건강하려면 뭘 입어야 하냐까지 우리가 배우게 돼요. 우리 삶과 밀접한 것들에 대해서 배워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귀찮기 싫다, 편리하고 싶다. 건축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교통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자, 우리 건축, 토목 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 집중이 되나요? 자, 그리고 우리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떤 문화가 과학과 관련이 있냐? 자, 미술도 관련 있고요, 음악도 관련 있고요, 체육도 관련이 있다. 고시대의 예술품도 관련이 있다. 빼놓을 수가 없죠. 모든 인문학적인 내용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종합예술과 관련이 있다. 우리 영상 미디어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친구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1인 미디어, 유튜브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굉장히 관심도가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생활과 과학 한 번쯤 고민하고 가야 할 과목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생활과 과학 표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이처럼 생활과 과학은 과학 계열 뭐 우리가 이제 문이과 통합이긴 하지만 좀 과학이나 공학 계열을 희망하고 있는 친구들도 왜냐하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이 되겠고요. 인문 사회 쪽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도 내 진로를 위해서 과학 계열도 과학 과목도 하나쯤 선택을 할 기회가 온다면 오히려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에듀넷 사이트에서 과목 선택 도움 아까 사이트에서 봤던 것처럼 이 생활과 과학은 여러분들의 진로 전공 적합성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생활과 과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